안녕하세요, 행정멘토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국민연금 개혁 관련해서 모수개혁은 여야가 잠정 합의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모수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일단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겠죠. 모수할 때 모자는 이제 분자 분모할 때 모자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국민연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모수는 크게 두 가지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하나는 이제 내는 돈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받는 돈입니다. 그래서 내는 돈을 우리는 이제 보험료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받는 돈을 여기서 이제 소득대체율이라는 개념으로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를 보시면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43%로 이제 합의를 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원래 여야가 합의가 안 됐던 부분은 이 소득대체율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여당 같은 경우에는 42%, 그리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44%를 주장했는데,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합의가 안 된 거는 약간 이제 정치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일단 43%를 야당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개혁을 논의해보자, 약간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크게 상관없겠지만 지금 앞으로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고 나중에 연금이 나올지 걱정되는 청년분들은 지금 이 개혁안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의견 개진도 필요하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투표에 힘을 보여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자, 그런데 이제 보험료는 현재 몇 프로인가요? 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이제 9%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이거를 이제 13%로 올리기로 합의를 했고, 그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이제 될 예정이었는데 이거를 43%까지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자, 둘 다 인상이 되죠. 그럼 이 개혁안은 뭐다?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게, 지금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연기금 고갈을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건데 굳이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하느냐라는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이 노인빈곤율을 해결하는 그 효과를 크게 내기 위해서는 이 정도 소득대체율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둘 다 각각에 맞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개혁안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연금을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소득대체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사를 보면 소득대체율 43%가 되면 얼만큼 더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보기 좋게 이미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씩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함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소득대체율이 뭔지 아시나요? 자, 우리가 뭔가를 잘 모를 때는 일단은 그 단어의 뜻부터 일단 해석하면서 유추를 해야 됩니다. 자,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이죠. 이 소득이란 뭐냐? 그 사람의 평균 소득입니다. 은퇴 기준으로 하게 되면 좀 너무 금액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소득입니다. 평균 소득. 그 어떤 사람의 평균 소득을 국민연금이 얼마나 대체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타낸 퍼센트가 바로 소득 대체율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2028년까지 이게 원래 40%가 될 예정이었거든요. 이 국민연금이 맨 처음에 도입이 되었을 때는 대체율이 몇 프로였을까요? 바로 70%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국민연금 개혁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지금 40%까지 내리는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즉, 아직까지도 40%가 안 됐습니다. 왜냐면 이게 2028년도까지거든요. 즉, 따져보면 2025년은 아마 41.5%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 개혁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소득대체율은 40%로 가려던 게 다시 껑충 뛰어버린 겁니다. 43%. 자, 이렇게 된 건데, 여기서 왜 이거를 이제 함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그거는 바로 이 소득대체율을 계산할 때 우리는 그냥 40%라고 하니까 내가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면 120만 원을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왜 그게 아니냐? 이 소득대체율에는 바로 가입기간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국민연금을 10년 가입한 사람, 그리고 20년 가입한 사람, 30년 가입한 사람 모두 소득대체율이 40%라면 여기서 얘기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대체율 기준이 가입기간 40년 기준이라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 기사에도 막 나오는데 사람들이 잘 안 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40년 기준으로 했을 때 40%가 된다는 게 소득대체율입니다. 즉 1년에 1%를 기준해서 올라가는 거죠. 지금 이걸 듣고 아차 하시는 분은 이해력이 좋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국민연금을 40년을 가입하려면 몇 살부터 일을 해야 되죠? 20살부터 일을 해야 됩니다. 20살. 근데 요즘 누가 20살에 일을 시작하죠? 거의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을 보면 20년 내외로 나옵니다. 즉 이 소득대체율의 절반밖에 안 되는 금액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국민연금을 왜 오래 가입해야 되는지 누누이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0년을 가입한 사람 기준으로 이걸 본다는 점이 함정이고요. 자, 이 함정이라는 건 지금 개혁안이 더 내고 더 받는다고 말을 하는데 실상은 더 내더라도 더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본인이 좀 판단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40%에서 43%로 소득대체를 올리면 더 받을 수 있긴 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3%가 늘어나죠. 3%가 늘어난다면 월 3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사람은 원래 120만 원을 받습니다.
네, 40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만약에 이제 3%가 다시 3%가 인상돼서 43%로 계산하면 그 사람은 얼마죠? 129만 원이 됩니다. 즉 9만 원이 올라요. 9만 원. 그러면 사실 1년에 100만 원 정도가 오르는 셈이죠. 근데 이게 상당히 단순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내야 될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4%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논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3%가 아니면 15%, 18%를 선택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이제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여야가 모두 뭐 쉽게 이거는 합의가 됐죠. 그러면 13%라고 하면 이게 9%에서 4%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뭐든 이런 인상은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공무원연금도 그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인상할 때도 1년에 뭐 0.25%씩 해가지고 천천히 올렸습니다.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료율 13%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작년에 정부 개혁안을 보면 세대별 차등화안이 있습니다. 왜 이런 안이 나왔느냐? 뭐 당연하죠. 왜냐면은 지금 50대와 20대가 내야 할 보험료는 전혀 다릅니다. 즉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조금만 더 내면 되는데 이제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상된 보험료로 바로 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걸 차등으로 인상하겠다라는 계획을 일단 세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세대는 보험료를 많이 올립니다. 1%씩. 그 다음 세대는 뭐 0.5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형평성을 맞추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계획이었습니다.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안에 대해서 또 문제를 제기한 게 같은 세대 내에서도 역차별이 이루어진다는 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20대, 30대, 40대, 50대를 차등화하겠다라는 게 계획이었는데요. 지금 모수개혁안 얘기가 나온 뒤로는 요거는 잘 모르겠고 그냥 0.5%씩 해서 8년 동안 올리겠다라고 나온단 말이야. 물론 확정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고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예전에 말했던 세대별 차등 인상안은 아예 폐지가 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0.5%씩 8년. 뭐 길다고 하면 길 수도 있고 짧다고 하면 짧을 수도 있는 기간이긴 한데 문제는 지금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 재정개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기금 고갈이 현행 기준으로 가면 2056년인가요? 이때 이제 연기금 고갈이란 말, 그 전에 적자가 시작되고 그런데 이렇게 바꾸면 대략 70 몇 년까지는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약 50년은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정도라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라 보험료율을 올리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지금 청년층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거를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 이상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는 알고 계셔야 될 게 국민연금은 정부의 재정 지출이 별로 없어요. 네, 대신 기초연금에서 재정 지출이 많습니다. 즉 국민연금으로도 조금 힘든 사람들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뭐 그런 이제 보완적인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데 여기 문제는 또 이제 그 사용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사용자 부담. 이게 또 크게 작용을 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사장입니다. 회사 혹은 자영업자입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죠. 그럼 고용이 더 악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고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구조상으로 올리긴 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익숙해져 있을 뿐이지 지금 내는 거에 비해서 많이 받는 구조긴 하단 말이에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뭐 부정적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국민연금의 수익률 같은 경우에 사실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9% 내고 40%를 받는 거기 때문에 몇 배를 받는 거죠. 그게 가능했던 건 이제 인구 구조상 과거에는 낼 사람이 많았고 또 이제 뭐 연기금에서 수익을 많이 내고 뭐 이런 게 이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줄 수 있었던 것인데 지금 앞으로는 이게 불투명해지고 있죠. 물론 진짜 연금을 잘 굴려서 수익을 엄청 낸다면 뭐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그런 불확실성에 모든 걸 투입할 수는 없겠죠. 요즘 이제 뭐 대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뭐 여러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위축될 시기가 왔어요. 자, 신사임당님이 말씀하셨던 때가 2020년도인가요? 가장 돈 벌기 좋은 시대, 뭐 자본주의로서 그런 시대에 이제 걸림돌 하나가 들어서게 된 거죠. 자, 아까 월 소득 3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금 보험료율은 9%였으니까 원래 월 27만 원을 월급에서 떼야 됩니다. 그런데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절반만 내죠. 네, 그러니까 13만 5천 원 정도로 됩니다. 여러분들 뭐 300만 원 소득자가 13만 원 정도는 그렇게 크게 부담 안 되실 거예요. 다만 4대 보험 다 합치니까 돈이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자영업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100%를 내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 보험료율이 13%로 올라가면 기존 2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부담이 되죠. 그리고 근로자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6만 원이 됩니다. 자, 얼마를 더 내죠? 근로자는 6만 원을 더 내고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12만 원을 더 내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부담이 6만 원이 더 추가가 되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까 소득 대체율 했을 때 단순히 계산했을 때는 9만 원을 더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6만 원을 더 내고
9만 원을 더 받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다만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소득대출 함정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국민연금 개혁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뭐 여러 내용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뭐 아까 보험료율 얘기했죠. 8년에 걸쳐서 오르겠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받는 돈에 대해서 이제 43%로 소득대출이 올라가면 이게 1년에 1%가 아니고 1년에 1.075%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퇴직이 얼마 남으시지 않은 분들은 그 기간만큼만 이제 적용이 될 것이고,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 기간 동안 적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득대출이 서로 달라지긴 하는데, 문제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40년 기준이죠. 40년 기준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0년이라고 했을 때 과연 얼마를 받게 될지는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한 절반 정도라고 하면은 6만 원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더 내고 덜 받게 됩니다. 그럼 손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손해는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이 주는 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 내고 덜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또 국민연금 이제 재정이 건전화되는데도 일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내가 내 돈을 내는 만큼 더 많이 받고 싶은 건 사람의 욕심입니다만, 그러나 지금도 13%를 내고 43%를 받는다는 게 이게 구조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지금 청년층이 많고 노년층이 적은 인구 피라미드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30%의 차이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20년 정도니까 한 25% 정도로 했을 때 약간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걸 뭐 이제 본인이 수익을 굴려서 어떻게 수익화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은 거의 뭐 1% 내외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좋은 게 원래 예적금이지만 지금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소용이 없잖아요. 하지만 국민연금은 뭐 강남의 이제 주부들도 투자할 정도로 수익률은 인정받은 겁니다. 실제로 이만큼 투입을 해서 이만큼 받는 게 사실 실제로 옛날에는 이제 조금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 이 국민연금 뭐 가입 기간을 한꺼번에 내셔서 받으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때문에 법이 바뀌었어요. 가입을 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여윳돈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국민연금을 이용한다? 그만큼 수익성을 인정받은 겁니다. 뭐 국민연금을 강제 가입하는 것에 대한 뭐 불만은 뭐 있으실 수 있겠지만, 강제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국가라는, 이건 사견이지만 현금에 대해서 뭐 큰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은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크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공동체이고 나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뭐 국민연금을 사실 자율가입하면은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 자체가 힘들고, 그러면 뭐 국가에서 국민연금을 아예 폐지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각자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사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국민연금에 기대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저축을 뭐 잘하시는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월급에서 이렇게 원천징수로 떼어가지 않으면 그 돈을 저축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적금을 넣으시고 하시는 거죠. 매월 강제로 떼어야 돈이 생기니까. 국민연금은 뭐 그런 개념인데, 다만 이제 국민연금이 고갈돼서 혹시 못 받을까봐 걱정하시는 게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부분은 좀 걱정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나라가 망하면 못 받기는 하죠. 진짜 막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이 많아서 요즘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다 나락을 간다고 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제 인생에 나락 가는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죠. 사실 그래서 뭐 지금도 뭐 약간 이와 비슷한 게,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 약간 이런 개념도 있는데, 이 사회적인 인프라 그리고 이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뭐 세금을 안 내고 만약에 이 사회가 개판이 되도록 놔두면 피해를 입는 건 오히려 이제 그 부유한 층이 되겠죠. 뭐 옛날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생각해보면 약간 그런 식으로 이해는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뭐 이제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최소한의 노후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그 부작용과 불이익은 사실 사회 전체, 즉 나한테도 이제 피해가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혁을 한다면 옳은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지켜보고 서로 또 의견을 또 나누는데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반산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뭐 싸우고 뭐 맨날 비난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의견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는 각자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런 기본 베이스가 좀 비슷한 상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겁니다. 자, 안 그러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를 사실 이해를 못합니다. 각자 그렇게 주장하는 데는 뭐 다 근거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부분이 내 생각과 맞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이 제도나 이 개념에 대해서 모르면 전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걸 알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 세상의 변화가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면 조금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